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네임 서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종종 질문이 오는 부분이 자체 네임 서버 세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우리가 자체 네임 서버를 세팅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놀로즈 나스를 사용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퀵 커넥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 계정 아이디 그죠? 예. 서버 명이라 하기도 하고 계정 아이디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 나스 서버에 그냥 내부에서 IP로만 접근하기는 그죠? 어렵잖아요. IP로 접근하지 않고 도메인으로 접근을 원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액세스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가 받은 서버명 synology.me라는 도메인을 DDNS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DDNS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도메인 서비스인데요.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www. 자기 도메인 이렇게 치면 자기 IP 주소와 또는 자기 나스 서버를 찾아가게 해주는 게 네임 서버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DDN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시놀로지.me 그러니까 시놀로지사에서 제공해주는 네임 서버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DDNS 서비스라는 건 2차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2차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메인 도메인은 시놀로지.me가 메인 도메인이 되고 거기에 부여받은 계정 아이디를 앞에다 붙여서 계정점, 계정명점, 메인 도메인 이런 식으로 만든 게 DDNS 서비스죠. 그러면 이 시놀로지.me처럼 직접 네임 서버를 운영한다면 그죠. 직접 시놀로지.me처럼 내가 도메인을 사서요 운영한다면 내가 DDNS 서비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내 도메인을 가지고 네임 서버를 세팅하기 때문에 편리하게요.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 도메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면 shop.base21.kr 이렇게 만들었죠. XE는 xe.base21.kr 워드프레스는 word.base21.kr 그죠? 이렇게 다 내가 편리하게 2차 도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1차 도메인으로 연동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D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네임 서버를 운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네임 서버를 우리가 운영하는 건 상당히 복잡하죠. 하지만 나스에서는 그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치만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패키지 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게 되면 이 패키지 센터의 DNS 서버가 바로 내 나스 서버를 자가 네임 서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 시놀로지 나스에는 DNS 서버를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base21.kr로 세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막 복잡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다 지금 현재 일단 배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해놀로지 서버에다가 아예 도메인을 하나 더 세팅하는 것들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놀로지 서버에 저는 이건 노트북이죠. 여기다가 DNS 서버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패키지 센터를 통해서 DNS 서버는 이미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기 때문에 DNS 서버가 나오고 아이콘이 나오고 실행하면 DNS 서버가 가동이 되져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 작업을 해줘야 되냐 그죠? 여기다 등록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등록 작업하기 이전에 그 다음 작업으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나스에다가 네임 서버를 설치를 했으면요 자기 도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도메인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도메인. 그러니까 시놀로지.me를 쓴다든지 뭐 다른 어떤 네임 서버를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네임 서버에서 내 도메인을 쓰는 거. 도메인을 하나를 구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단돈 10,000원짜리 또는 뭐 이런 어떤 형태들 네임들이 도메인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 나스 서버에다가 나스의 DNS 서버에 등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가비아를 통해서 제가 도메인을 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미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base21.kr과 base21.com이라는 도메인을 1년에 해가지고 22,000원. 그죠? 그러면 월 2,000원, 2,200원 꼴, 뭐 2,000원 꼴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base21.kr은 제 시놀로지에다가 이미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제 base21.com을요, com을 해놀로지에다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놀로지에다가. 자, 그러면 자기가 구입한 도메인 업체에 가가지고 거기에 관리 툴이 있을 겁니다. 이거 탁 누르면 관리 툴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각각의 이제 메뉴 방식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해주냐면 자기가 구매한 도메인에 DNS 호스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DNS 호스트 등록하는 거는요, 다음과 같이 저는 2개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1차 네임 서버와 2차 네임 서버. 네임 서버가 하나만 있다면, 더더욱이 그 다음에 리버스 존을 구성하지 않는 형태란다면 1차 네임 서버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호스트명을 주는 겁니다. ns1.base21.com.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스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 IP 주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IP 주소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공유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죠? 공유기에 접근하게 되면 공유기의 메인 외부 IP입니다. 다른 IP도 아니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메인 외부 IP. 요 IP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유동 IP죠. 근데 이게 외부 쪽에서 리셋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IP 주소가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놈으로 DNS 등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IP 주소를 저는 가져다가 가비아에다가 네임 서버로 등록을 한 겁니다. 네임 서버 호스트를요. 그래서 추가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ns1 base21.com 해가지고 요게 등록이 딱 되어지고요. 2차 도메인이 있다면 2차 도메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ns2로 2차 네임 서버를 2차 네임 서버 도메인이 아니라 2차 네임 서버가 있다면 서버가 하나 더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2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요. 똑같이 외부 IP 주소를 받아다가 여기다 붙여 넣어주면 되고 추가해서 버튼에서 적용 눌러주면 도메인 구입 업체에서 네임 서버 호스트 등록이 완료가 되지면서 다음과 같이 저처럼 ns1.base21.com은 이 IP 주소고 ns2. 두 번째 네임 서버는 base21.com은 요 네임 서버다라고 해가지고 네임 서버 호스트 등록이 완료가 되집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등록을 완료한 다음에는요, 네임 서버를 등록을 해줍니다. 네임 서버를요. 그래서 자기가 구매한 도메인을 누르고 네임 서버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가 네임 서버를 등록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 ns1.base21.com 그대로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등록해 주시고요. ns2.base21.com 요걸 그대로 등록을 해 줍니다. 요거는 내가 ns1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다가 ns1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뭐 as1 또는 sa1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네임 서버 약자로 대부분 많이 하니까 그걸 ns1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무적으로 내가 정해주고 요 지금 현재 상위 쪽에 캐시 서버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도메인 업체에다가 내 네임 서버를 일단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죠. 이 네임 서버는 앞으로 어디서 세팅하게 되냐? 이 도메인 업체에다 세팅하는 것도 아니고요. DDNS를 제공하는 뭐 이런 어떤 이 네임 서버를 그런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나스 서버에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임 서버를 등록해 놓은 거를 이미 이제 상위 캐시 서버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요 캐시 서버가 그걸 추적해서 내 나스 서버로 오게끔 내 나스 서버에서 이걸 등록을 해 주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합니까? 바로 이 DNS 서버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서버에서 등록하는 작업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스터 영역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스터 영역에다가 뭘 등록해 주냐면 자기가 구매한 도메인 있죠. 먼저 도메인을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메인의 마스터 서버에 IP 주소를 등록하는 겁니다. 요거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날짜 값으로 많이 잡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하면 마스터 영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일단 이제 도메인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base21.com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도메인을 일단은 마스터 영역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고요. 마스터 영역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네임 서버를 잡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근데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네임 서버는요, 도메인 업체에다가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를 만들 걸 대비해서 NS1, NS2로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네임 서버 하나만 하니까 NS로 자기가 기본적으로 데폴트로 잡아주죠. 이렇게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NS 타입의 리소스 값과 A 타입의 리소스 값 두 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 버리죠. 그럼 요것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나는 네임 서버 1번이니까 NS1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 A 타입도 여기도 마찬가지 NS1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걸 잠깐 해석을 해보면은요, base21.com을 치게 되면은요, 네임 서버 ns1.base21.com을 찾아가고요. 네임 서버 ns1.base21.com은요, IP 주소 1.26.2168 여기를 찾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업체에 했던 것들은요, 도메인 업체에는 상위 쪽에 여러 가지 전국의 이 도메인들을 관리하는 캐시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 캐시 서버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base21.com 이걸 치게 되면요, 그죠? ns1.base21.com이라는 데에서요, 쭉 해가지고 상위 쪽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 IP 주소하고 비교 검토를 쭉 하고요. 아, 얘는 비교 검토한 결과 이 ns1.base21.com은 다음과 같이 누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소유를 갖고 있고 요 ns1.base21.com에 해당하는 이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IP 주소를 이는 IP 주소를 갖고 있더라. 그럼 이 IP 주소를 여기다 다시 또 토스를 해주고 아 ns1.base21.com이 이 IP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맞다면 내 나스 서버를 찾아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일이 들어와지는 형태가 되고요. 일이 들어와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나스 서버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유기 내부에서 그죠? 포트 포딩을 통해서 내 나스 서버의 IP 주소에 등록을 해놓은 대로 찾아오는 형태가 되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자, 네임 서버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등록해 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줍니다. A 타입으로요. base21.com은요, IP 주소가 요거다라고 붙여주는 거죠. A 타입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base21.com의 IP 주소는 그죠? A 타입으로 변경한다는 건 이 도메인을 IP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타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base21.com의 IP는 126.11298이다. 그 다음에 ns1.base21.com의 IP는 126.11298이다. 그리고 base21.com의 네임 서버는 ns1.base21.com이다. 그게 또 1위 가갖고 ns1.base21.com 해서 캐시 서버 쪽으로 다 분포되어 그쪽에 등록이 되면서 내 도메인이 완전하게 작동을 하는 형태가 되집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도메인 세팅의 끝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내 도메인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되집니다. 이제 모든 거는 설정이 완료가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줄 게 뭐냐면, 이제, 해상도 서비스 요 부분에다가, 아까 공유기의 IP 주소 있죠? 본인의 그 IP 주소 있지 않습니까? 외부 IP 주소 요 부분을 그대로 하나 더, 여기다가 전달자 활성화 해가지고 체크해서 등록을 해줌으로써 모든 네임 서버 세팅이 다 끝나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질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세팅하는 게 바로 네임 서버입니다. 이제 자체 네임 서버 세팅은 끝났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요. base21.com을 쳤는데요. 네임 서버에서 base21.com을 쳤는데 그 다음에 base21.com을 치면 요거를 찾아준다고 그랬잖아요. 1.26.2168. 그러면 1.26.21.98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인터넷 업체,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고 또는 KT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U+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기에서 할당받은 외부 IP 주소잖아요. 근데 나스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이 외부 IP 주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공유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물려 있습니까? 노트북도 물려 있고 컴퓨터도 물려 있고 나스 장비도 물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외부망이 아닌 내부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망을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겁니다. 내부망에 어디 주소에가 연결되어 있나. 그러니까 컴퓨터는 내부 IP인 192.16801부터 쭉 255번 그 안에가 있는 것 중에 하나에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1916806번에가 6번에가 물려 있고, 나스는 저 같은 경우는 1916811번에 물려 있고, 해놀로지는 1916802번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IP 주소를 처음에 이렇게 그죠? 베이스 21.com을 쳤을 때 요놈을 찾은 다음에 요놈의 내부망 중에 몇 번 포트입니까? 우리가 www 웹 포트라고 그러죠. 그 포트를 찾아와야 되니까 외부로 나가는 포트를 그래서 그 포트가 80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80번 포트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해놀로지가 1916802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이 외부 IP 1.26.11298을 딱 찾아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녀석에 80번 포트를 찾습니다. 근데 그 80번 포트는 제 거에 해놀로지 나스의 1916802번으로 이렇게 포워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1916802번인 해놀로지로 가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 HTTPS도 마찬가지 443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916802에 443번 포트로 가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DNS 서버 구성이 있는데 DNS 서버 구성의 포트 번호는 53번입니다. 그래서 DNS는 제가 53번으로 가게끔 해놨고요. 이제 DNS 서버를 여기다가 그죠? 2번을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제 저쪽에 11번을 안 쓰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놈을 2번으로 등록을 해주면서 그러면 세 개가 우리가 지금 현재 53번 포트와 그 다음에 443번 포트와 80번 포트까지 이렇게 다 지금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나스 서버 쪽으로 세팅을 해주고 포트 포징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이제 모든 건 다 끝나고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해줄 게 뭐였냐면 고급 NAT 부분에가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 찾아보면 DMZ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DMZ 부분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나스 서버의 그죠? 부분에 맞춰가지고 DMZ를 사용함으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세팅을 해줘야만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모든 게 열려서 작동이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 여러분의 도메인이 이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지냐 말 그대로 자가 도메인과 자가 네임 서버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세팅이 완료가 되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위 캐시 서버의 전달이 완료될 때까지 한 1일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의 도메인이 직접 바로 나스 서버로 접근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집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